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 위스키란 무엇인가입니다. 위스키에 대한 정의죠. 정의라고 하면 들어봐도 딱 봐도 좀 재미없고 별로 관심이 안 가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위스키 먹는 분들 와인 공부하듯이 책 보면서 위스키도 공부하면서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봤는데 이 위스키 책 관련해서 책을 보면 앞에 항상 이 위스키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위스키란 무엇인가? 위스키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요. 근데 보다 보면은 기억 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복잡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은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이 정의라고 해야 되나? 이 법은 자세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그래서 위스키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스카치 위스키를 포함해서 이 지구에서 과연 위스키란 무엇인가? 위스키란 이름을 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고 위스키는 어떤 술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 전 세계에서 지금 수십 개 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마다 다 법이 다릅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위스키에 대한 법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각 나라마다 이제 사정에 따라서 위스키를 규정하는 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위스키에 하지만 공통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통된 것들을 알아보면서 설명을 이어 나갈게요. 먼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위스키에 대한 어원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위스키 어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에스기 바하라는 게이러인데 이 뜻이 뭐냐면 생명의 물입니다. 모든 사실 초창기 증류주는 나라마다 언어가 달랐지 대부분 가리키는 뜻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 정도로 증류주, 도수가 높은 술은 옛날에는 거의 마법의 영약처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각종 치료제로도 많이 이용됐고 약으로 쓸 정도로 이 고도수의 알코올은 생명의 물이라는 뜻에서도 알다시피 굉장히 좀 신성시되는 굉장히 귀한 존재였죠. 이 위스키도 이 생명의 물이란 뜻의 게이러인 우에스기 바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에스기 바하 해서 위스키가 됐다는 썰인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추측을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증류입니다. 증류법이 증류법에 대한 기원도 사실 얘기하려면 좀 긴데 중국에서 기원됐다 저기 아랍 쪽의 연금술사에서 기원됐다라고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어쨌든 증류법은 개발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써놓고 갈게요. 증류 중요하니까. 증류 잘 안 보이네요. 증류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이 증류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 해당 지역에 맞는 상황에 맞는 증류주를 탄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이런 아시아 쪽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쪽에서는 소주처럼 이 증류주가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날씨 좋은데 포도 재배를 많이 하고 와인을 먹었던 데는 브랜디 같은 증류주를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이 증류법이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도 원조 전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게요. 어쨌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서 이쪽에도 그쪽 기후와 맞는 증류주를 탄생시켰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기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날도 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의
뭐 주식으로 재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와 밀을 이용한 증류주를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생명의 물이라고 뭐 일컬었던 위스키 바, 최초의 위스키의 모태가 되는 증류주죠. 여기서 이제 최초 증류에 대한 한 가지 요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증류만 한다고 다 위스키가 되는 건 아니죠. 뭐 각 나라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많은 증류주를 탄생시켰어요. 하지만 네, 스코틀랜드에서는 보리와 밀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곡류죠, 곡류. 네, 곡물로 술을 증류를 한 위스키, 증류를 해야 위스키로 인정을 받습니다. 뭐 이런 위스키가 스코틀랜드 뭐 원조는 어딘지는 뭐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랑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스카치 위스키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스키를 널리 알렸고, 위스키로 상징되는 네,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린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각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뭐 일본, 그 외 여러 나라들이 스카치 위스키를 어쨌든 형태를 위스키로 보고 다 위스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옥수수가 많이 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로 위스키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뭐 맞는 위스키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곡물로 만들어야, 재료를 만들어야 위스키라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나왔죠. 하나 쓸게요. 이건 좀 보이네요. 두 번째, 곡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곡물로 만들어서 증류를 했다고 해서 위스키는 아닙니다. 뭐 이런 술 많죠. 소주도 있고 고량주도 있고 보드카도 뭐 똑같이 곡물로 증류하지만 위스키는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위스키의 맛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숙성, 오크통 숙성이라는 거죠. 오크통 숙성에 대한 뭐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되냐에 대한 썰은 굉장히 또 많습니다. 뭐 대체로 많이 인정받던 게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가 병합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에 대해 이제 세금을 물리기 시작을 하죠. 좀 과도한 세금을 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뭐 잉여 곡물로 저장의 수단으로 만들었던 이 무색 투명한, 어떻게 보면 숙성을 단계 거치기 전에 위스키를 더 이상 이렇게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만들었던 위스키들을 저장을 해야 될 공간이 필요했죠. 근데 당시에는 대부분 이런 액체나 뭐 액체가 아니더라도 저장할 때는 오크통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운송 수단으로서도 오크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색 투명한 위스키를 오크통에다 보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뭐 세월이 지나서 보니 위스키가 완전 다른 술로 변화가 되어 있던 거죠. 뭐 색도 바뀌고 맛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가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숙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맛이 좋아진다는 걸 깨닫고 숙성을 하게 되죠. 뭐 그 원인으로 뭐 영국 땅 자체가 뭐 와인을 만들 수 없다 보니까 뭐 특히 쉐리 와인 같은 경우는 다 뭐 스페인 이런 데서 수입을 했죠. 그때 수입할 때 이 거대한 쉐리 오크통이라고 지금 부르는 그런 오크통들이 대량으로 영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유입됐던 통들이 뭐 다 운송수단, 보관수단으로 너무 잘 쓰였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쉐리 보관 오크통이 위스키의 오크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숙성. 근데 그냥 숙성은 아니죠. 바로 오크통 숙성입니다. 하고 여기다 오크를 쓸게요. 잘 보이지 않지만 숙성이라고 쓰고 오크라고 썼습니다. 네, 정말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증류, 곡물, 오크통 숙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위스키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사실은 다 충족시킨다고 해서 위스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
화요라는 소주가 있습니다. 이 소주 중에 XP라는 옥통 숙성 소주가 있어요. 이 소주가 처음에는 뭐 라이스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 이 소주를 오크통에 숙성하면 위스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주세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걸리는데, 거기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발화된 곡물, 뭐 흔히 말하는 몰트죠. 메가를 사용해야 우리나라에서는 위스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가 좀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럼 메가를 써서 만들게 되면 위스키 제조 면허를 따야 돼요. 위스키 제조 면허를 따려면은 위스키 제조에 맞는 생산 기준에 맞는 시설을 또 갖춰야 돼요. 그 오크통 숙성 소주 하나 하려고 위스키 공장을 하나 따로 지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위스키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뭐 옥동 숙성 소주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보면 이 쌀로 만든 오크동 숙성 소주를 위스키라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예로 뭐 코발입니다. 이거 버번 위스키고요. 미국 위스키입니다. 미국 위스키인데 요건 이제 밀레라고 해서 조로 만든 위스키예요. 조로 만든 술하면은 뭐 우리나라 뭐 제주도에 뭐 약간 고소리 술이나 소주나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이게 위스키라고 인정받아요. 왜냐 이거 100% 존대도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제 조효소세 첨가를 허용합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당화효소가 필요해요. 곡물로 술을 만들려면 당화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전분을 이 탄수화물을 당으로 바꿔줄 이 당화효소가 필요한데, 이 당화효소를 우리나라 소주에서는 어디서 얻냐? 뭐 누룩이나 입국처럼 이런 국에서 얻는데, 서양에서 위스키에서는 몰트에서 얻습니다. 발화한 보리, 이 메가에서 어마어마한 당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자기 스스로 당화를 해서 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당화효소가 좀 부족한 애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뭐 되긴 돼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당화효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대부분 술들이 뭐 버번 위스키도 뭐 다른 술들도 10%의 몰트 위스키 안에 10%의 메가, 그리고 90%의 다른 곡물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이유가 뭐 메가가 맛있어서 섞는 게 아니라 그 10%의 메가의 당화 효소로 90%의 다른 곡물을 당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 10%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효소제를 넣어서, 이건 효소제, 그러니까 몰트에서 나오는 그 당화 성분만 갖고 있는 효소제예요. 뭐 이건 뭐 어디든 많이 쓰이는 건데, 그래서 발화되지 않은 곡물을 조효소제를 통해서 술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약간 좀 복잡하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전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증류, 곡물, 숙성, 옥통. 근데 나라마다 그 나라 사정에 맞는 다른 법을 갖는다는 거죠. 이 대부분 사람들이 워낙 스카치 위스키가 유명하다 보니까 스카치 위스키의 정의를 이꼴 위스키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위스키를 생산하고 뭐 위스키를 판매하는 나라들에 대한 법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스키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스키 정의가 어려운 겁니다. 네. 복잡하고요. 위스키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술이에요. 뭐 흔히 뭐 전 세계에서 메이저 술이라고 하는 와인, 뭐 맥주, 이런 발효주들은 기원이 불명할 정도로 정말 오래된 술들이에요. 근데 위스키가 이렇게 현대화되고 정의된 거는, 이 생산법이 어느 정도 정의가 된 거는 뭐 불과 200~3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술로서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술이 위스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는 좀 각 나라마다 좀 다른 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거의 다음번에는 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위스키의 근간이 된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스카치 위스키의 법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가장 까다롭기도 하고 이 대부분 위스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꺼낸 김에 이 코발 밀레 위스키 한잔 해볼게요. 다른 곡류의 향이 느껴져요. 같은 곡물을 쓴다고 해도 어떤 곡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위스키의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재밌죠? 어쨌든 오늘은 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중요한 거, 나라마다 위스키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그 중에서 위스키의 정의가 된 최초 세계화시킨 위스키는, 모태가 된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다. 그 전 세계 모든 위스키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요소는 증류, 곡물, 오크통 숙성이다. 요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